강릉 주문진 시장.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바다 내음이 진하게 밀려오는 이곳은 언뜻 보기에 평화로운 어촌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 속에는 누군가에게 짓눌린 듯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도 수금하러 온다더군요. 생선 좌판을 정리하던 박할머니가 옆 가게 주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찔했습니다. 권혁찬의 이름은 이곳에서 공포와 동의어였어요. 지역 깡패 조직의 우두머리인 그는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자궐보다 올렸다면서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한숨 섞인 대화가 시장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어요. 누군가 저항할 생각을 했다간 가게가 엉망이 되거나 가족들에게 해코지할 거라는 협박에 상인들은 침묵 속에 고통을 견디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오래도록 비어있던 작은 가게에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바다양 횟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건 사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조용하고 담백한 인상이었습니다. 외지 사람인가 봐요. 저런 곳에 무슨 횟집을 차려. 상인들은 이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새 주인에게 냉담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태도는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첫 몇 주간 바다양 횟집은 손님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개의치 않는 듯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일에 정성을 다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와도 같았죠. 회를 떠낼 때의 그 섬세함과 정확함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요. 눈빛이. 오래된 고깃집 주인 김 씨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의 눈빛에는 깊은 바다처럼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늘 온화했지만 가끔 멀리 바다를 바라볼 때면 그 눈에 서린 그림자는 단순한 요리사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바다양 횟집을 찾은 지역 유명 블로거의 극찬 이후 가게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는 처음 먹어봐요. 서울에서도 이런 맛은 못 봤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죠. 이준호의 정성과 뛰어난 솜씨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진심과 정성을 보였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그리고 가끔 눈치를 보며 들어오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한 간장 소스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부산에서 배운 비법인데 이 지역 생선에 더 잘 어울리도록 조금 변형했습니다. 이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손님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건네는 한 접시의 회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다양 횟집은 이제 주문진 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성공은 또 다른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권혁찬의 조직원들이 가게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얼마 후면 그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준호가 보여줄 반응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양 횟집의 성공은 주문진 시장에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초여름의 저녁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혁찬의 부하 셋이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은 그들의 기세에 주춤하며 시선을 피했죠.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앞장선 남자의 목소리에는 축하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선한 회 접시를 거칠게 밀어냈고 접시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이준호는 특별한 동요 없이 깨진 접시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들었을 텐데요. 우리 형님께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나가면 되겠어요?
이준호는 묵묵히 남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그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차가운 불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출의 3할. 그게 이 시장의 룰이에요. 물론 처음이니 오늘은 가볍게 500만 원만 준비하시죠. 남자의 말에 이준호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들 받을 준비가 있으니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남자는 이준호의 앞치마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마지막 손님들마저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신고 한 통 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일 정오까지요. 그때 형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준비 단단히 하세요. 새 사장님. 남자들이 떠난 후 이준호는 묵묵히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동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이준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죠. 그가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정오, 권혁찬이 부하 5을 이끌고 바다양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의 등장에 주변은 일순간 조용해졌죠. 새로운 사장이라 규칙을 몰랐을 테니 봐주는 거요. 오늘부터는 제대로 해봅시다. 권혁찬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조용히 카운터 뒤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준호의 단호한 대답에 권혁찬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변에 있던 상인 몇몇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어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라고요?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권혁찬이 카운터를 내리치자 유리잔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다양 횟집입니다. 제 가게죠. 그 말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어요. 권혁찬의 부하 중 하나가 이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준호의 손이 움직였고 부하는 어깨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 뭐요? 권혁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이준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공격은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이준호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어떤 과도한 동작도 낭비되는 힘도 없었죠. 단 몇 분 만에 권혁찬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권혁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횟집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조금 다른 일을 했었죠. 이준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주문진 시장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서풍입니까? 권혁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이름은 오래전 특수공작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불리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쓰러진 사내들을 일으켜 세웠죠.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 시장에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고함은 권혁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권혁찬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그들이 떠나자 시장은 잠시 믿을 수 없는 침묵에 휩싸였죠.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큰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최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이준호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주문진 시장에서는 이준호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가 과거 북파 공작원으로 활약했다는 이야기,
접근하는 적들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난 믿어요. 그 움직임을 봤잖아요. 보통 사람이 저럴 순 없어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가게를 열고 최상의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죠. 단지 한 가지, 이제 그의 횟집 앞에 권혁찬의 조직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행동은 시장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담대하게 상인들은 보호비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혁찬의 세력은 서서히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오랜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죠. 이준호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 부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바다향 횟집을 찾았을 때 이준호는 미소로 응대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신 거죠.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이제 주문진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준호를 새로운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은 시장의 분위기는 마치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낯선 남자가 바다양 횟집을 찾아왔어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비에 젖은 남자의 모습에 이준호는 문을 열어주었죠. 서비스는 끝났지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이준호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남자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낯선 이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의 움직임에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오래 찾았습니다. 서풍동무, 북한 사투리가 섞인 그 말에 이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를 해바라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여전히 평양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다면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리죠. 해바라기라 자칭한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횟집 주인일 뿐이죠.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의 말은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했어요. 이준호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극한의 훈련, 목숨을 건 임무들, 그리고 그가 등을 돌린 이유였던 그 끔찍한 사건까지. 제 대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해바라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이 평화로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해바라기는 비가 내리는 밤으로 사라졌어요. 이준호는 오랫동안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손에 쥔 찻잔은 어느새 차가워져 있었죠.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해바라기의 방문은 그가 묻어두려 했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15해 전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으로 들어가는 특수 임무를 맡았죠. 서풍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순 없어. 이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그는 동료들이 배신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자신이 믿었던 상관의 이중 스파이 활동으로 팀원 넷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역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죠. 그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어요.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해바라기의 방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죠.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준호 씨, 어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옆 가게 미영 씨의 물음에 이준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이미 경계태세로 돌입했어요. 해바라기는 분명 혼자가 아닐 것이고 그들의 목적 역시 단순히 자신을 포섭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준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낯선 얼굴이 있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정오 무렵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산물 도매 구역에서 여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두 명의 남자.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준호의 눈에는 그들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죠. 해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마침 좋은 루트가 있는데. 이준호가 그들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상인이 두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기나 금지 물품을 밀거래하기 위한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죠. 북한 연계 무기 밀매 조직이군. 이준호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해바라기의 방문은 단순히 그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조직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어 경계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아군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이준호 씨,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이준호가 돌아보니 미영 씨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당신을 찾는 것 같은데. 이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해바라기가 다시 온 것이라고. 그는 미영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해바라기는 바다양 횟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냉랭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풍 동무. 이준호는 대답 대신 가게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문을 잠그고 간판도 준비 중으로 바꾼 후 그는 두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 대답은 같습니다. 관심 없어요. 중년 남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과거 기록을 보면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와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당신이 왜 이런 변방에서 물고기나 자르고 있는 겁니까?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국가와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내 동료들은 희생되었지만 그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몇몇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죠.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중년 남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무기 밀매가 당신들의 명확한 목표입니까? 이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해바라기가 경계하는 시선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감시했군요. 당연하죠. 내 영역에 들어온 이상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준호의 말에 중년 남성이 짧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서풍의 명성대로군요. 좋습니다. 더 명확히 말하죠. 우리는 단순한 밀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정의, 진실, 그리고 복수까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일순간 흔들렸어요. 복수라는 말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5해 동안 그는 배신한 상관에 대한 분노를 가슴속에 묻어두었죠. 그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해바라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되어 편히 살고 있죠. 당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 말입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그가 억눌러온 복수심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양 횟집의 창문으로 비친 석양이 이준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새롭게 찾은 평화 사이의 갈등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해바라기와 중년 남성이 떠난 후 그는 홀로 가게에 남아 생각에 잠겼죠. 정말 그를 찾을 수 있을까? 15해 전 그를 배신한 상관 강민석.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은 냉혹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네. 라고 말하며 동료들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그 순간이 이준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준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팀원들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모두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중 넷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한 명은 자신을 배신했죠. 내가 정말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이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주문진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정직하게 일구어낸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시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늘 본 두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시장 상인들과 나누던 대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 무기 밀매는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준호는 결심했어요. 일단 그들의 제안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했죠. 동시에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 은밀히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15해가 지났지만 그가 믿을 수 있는 몇몇 인물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해바라기가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진짜 목적도요. 해바라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밤 강릉 외곽의 폐창고에서 만납시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죠. 해바라기가 떠난 후 이준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에서 오래전 봉인해둔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통신 장비와 몇 가지 도구들이 있었죠.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 그가 신뢰했던 한 사람에게요. 윤재인, 아직도 그 자리에 있길 바라네. 메시지를 보낸 후 이준호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최대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시장 곳곳을 오가며 그는 몇몇 낯선 얼굴들을 포착했어요. 해바라기의 동료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시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몰려든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통신 장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윤재인으로부터의 응답이었죠. 위험해. 그들은 EMP 장치를 밀반입하려 해. 즉시 후퇴하고 연락 바람.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EMP 장치는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반경 내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력화하는 무기였습니다. 민간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밀매가 아니야. 테러리즘이었어. 이준호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 값진 것이 아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해가 지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준호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요리사의 부드러운 손길 대신 공작원 서풍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되살아났죠. 강릉 외곽의 폐창고로 향하는 길, 이준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임무 후에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쫓기는 삶을 살게 될까? 그리고 강민석, 정말 그를 만나게 될까? 창고에 도착하자 주변은 이미 여러 명의 경계 인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히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내부에는 컨테이너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해바라기와 어제 만난 중년 남성 그리고 몇몇 낯선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한다. 내일 새벽 장치들을 서울로 운반한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가동한다. 중년 남성의 지시가 이어졌고 다른 이들이 차례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그가 우려한 것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EMP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무기와 폭발물도 준비되어 있었죠. 이대로 둘 수 없어. 이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복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의 위협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는 은밀히 자리를 떠나 윤재인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 위험한 계획을 막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서풍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6장 최후의 대결과 새로운 시작. 새벽녘 주문진 항구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그는 윤재인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고 이제 국가정보원의 특수부대가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예상보다 일찍 오셨군요. 서풍동무. 뒤에서 들려온 해바라기의 목소리에 이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해바라기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배신이라 내가 원래부터 당신들 편이었던가요? 해바라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15해 전 강민석에게 배신당한 후로 당신은 누구도 믿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해바라기가 손짓하자 뒤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강민석이었죠. 15해 동안 그가 가슴에 품어온 증오의 대상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반감대 서풍. 강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준호의 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었어요. 당신 어떻게 놀랐나? 난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과 함께했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은밀히 활동하면서 말이지. 강민석의 고백에 이준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가 1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기회를 주겠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나? 아니면 강민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급격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국가정보원 특수부대가 이미 항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강민석. 이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갈등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여기서 끝났어요. 강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재빨리 무기를 꺼내 이준호를 겨눴지만 이준호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이준호는 강민석의 팔을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의 동지들이 이미 장치를 운반 중이야. 강민석의 외침에 이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장치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당신의 동료들도 지금쯤 체포되었을 거예요. 그 말에 강민석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이준호는 그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복수의 감정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이 마침내 풀리는 기분이었죠. 특수부대원들이 강민석과 해바라기를 체포하는 동안 윤재인이 이준호에게 다가왔어요. 15해 만이네. 서풍.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잊어주면 좋겠어요. 전 이제 그냥 바다양 횟집 사장일 뿐이니까요. 윤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하지만 국가를 위한 당신의 공로는 잊히지 않을 거야. 국가안보처에서는 당신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려 하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동이틀 무렵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준호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주문진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상인들이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준호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네요. 이준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상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맑고 더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몇 주 후 주문진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권혁찬의 조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북한 영계 밀매 조직도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시장은 다시 활력이 넘쳤죠. 바다양 횟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준호의 미소는 더욱 진실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진정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 오늘도 특선회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이준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고의 것만 대접하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은 단순한 요리사의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선택과 현재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서풍이 아닌 바다양 횟집의 이준호로서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이준호는 가게 앞에 서서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느낌이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오늘도 손님들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강릉 주문진 시장에는 바다양 횟집과 그 주인에 관한 전설이 하나 더 생겨났죠. 횟집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횟집 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